안녕하세요, 해공호정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 여러분들은 오늘 뭐 국내 증시가 워낙 크게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의 하락도 뭐 투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감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 또 증시가 3% 넘게 급락했기 때문에 뭐 카카오는 조금 덜 빠졌다, 네이버는 좀 더 빠졌다 정도로 그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더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큰 틀에서 한번 봐드릴게요. 물론 이제 네카오의 상승도 우리가 중요하고 네카오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 세계 증시가 어쨌든 미국 중심으로 해서 주도하에 움직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우리가 포커싱을 맞출 수밖에 없죠. 그러면 미국 증시가 최근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떨어지고 있는 이 그림이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 카카오 네이버도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기술적 분석까지 같이 함께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증시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간에 뭐 10% 수준으로 이렇게 지수가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식 시장 자체가요, 주식 시장이 10% 밀리면 종목당 10에서 15%는 그냥 우습게 내려오는 겁니다. 투자 여러분들, 주식 시장이 이 정도 밀리니까 실제로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장주들은 뭐 한 10% 전으로 움직이는 게 정상이고요. 그 외에 조금 더 시총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들 종목들은 뭐 13%, 15%, 20%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요. 이게 기본적으로 상식입니다, 상식.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카카오가 오늘 3% 가까운 2.9%에서 마감한 거, 그 다음에 네이버가 오늘 5.48% 조금 더 밀려 내려온 거, 그 기준은 코스피가 오늘 마이너스 3.39% 하락했기 때문에, 그럼 카카오는 좀 덜 빠진 거고 네이버는 좀 더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3.39% 빠졌는데 삼성전자 오늘 3.2% 빠진 거, 뭐 이 정도 빠질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이꼴 우리는 코스피 지수니까. 그럼 SK하이닉스가 4.5% 빠진 거, 그래, 코스피가 3.3% 정도 빠졌으니까 하이닉스는 좀 더 빠지는 게 맞는 거지. 이해되세요? LG 엔솔이 뭐 4.99% 빠지는 거 이해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 밑으로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뭐 5% 빠진 종목, 6%, 7%, 뭐 10%까지 종목 빠진 종목들도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오늘 종목들이 3%에서 5% 정도 빠진 것은 크게 투자자분들 걱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수가 빠지면서 지수 평균치 정도로 빠진 종목들은 정상입니다. 네, 지수가 빠지는 걸 우리가 말릴 수 없잖아요. 그쵸? 세력들이 그렇게 대놓고 빠뜨리고 있는데 말릴 수가 없습니다. 세력들보다 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계시면 막을 수 있죠. 반대로 계속적으로 매수로 때려 박아가지고 내려오는 걸 방어할 수 있지만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러면 지수가 저 정도 빠졌을 때는 우리가 뭐 네카오가 됐던 다른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오늘 3% 정도 빠지면 덜 빠진 거, 한 5% 정도에서 5% 이상 빠진 것들은 조금 더 빠졌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3%대 정도 빠졌으니까 코스닥 지수의 대표적인 종목들도 3% 정도대에서 움직였으면 그 정도면 평타 괜찮은 정도고, 5% 이상 빠졌으면 오늘 좀 더 많이 내려왔구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정도 흐름이 내려왔는데 우리 미국 증시가 이렇게 꺾여져 내려오면서 고개를 완전히 숙였고, 또 21,269포인트 아래에서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점을 기다려야 돼요. 단기간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럼 단기간에 빠진 거 기술적 반등 다음 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이벤트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다음 주 초에 MWC, 우리 한국 시장이 휴장이지만 3월 3일 MWC가 개최가 되고요. 연례 행사입니다. 매년 개최가 되죠. 자, MWC가 개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IT 분야 쪽,
이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미국 증시도 역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반등, IT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반등 가능성을 우리가 또 점쳐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인터배터리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또 주식들의 또 주요 일정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다음 주로 가면서 주 초반 또 주 후반 수요일 이후로 가면서 우리 IT 반도체 쪽 또 2차 전지 쪽이 기술적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단기간에 낙폭이 좀 깊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는 우리 또 3월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3월 시작은 일단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은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들이 전망대로 잘 올라왔을 때, 네, 일단 여기에서 저항 걸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니까. 왜냐면 앞서서 이거 지지력을 확보하면서 방어를 잘 해줬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렇게 급락이 나왔거든요, 지난밤에.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3월 초로 가면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도 투자자님들 꼭 주목해서 다음 주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 네카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증시 지금 이런 그림들을 저는 과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언급 안 드리는데, 왜냐면 주식은 항상 뭐예요? 항상 현재와 미래밖에 없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능력이지 과거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 가지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봐야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떨어졌으니까, 이래서 올랐으니까, 그렇죠? 과거 얘기는 저는 잘 안 하지만 오늘은 과거를 좀 빗대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제가 지금 그림을 몇 번이고 이렇게 좀 연거푸 그려드렸죠. 최근 들어서 박스권 횡보 구간을 거쳤다가 가격 이평선 50, 20, 62평을 쌍끌이 여기 모아놓고 추세가 하방으로 지금 이렇게 이탈돼서 무너졌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쌍끌이 몰아놓고 주가가 더 올라가길 바랬던 거죠. 우리 입장에선 더 올라가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엔비디아 효과마저도 없었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 흐름에서 우리가 과거 일부 데이터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자, 최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시면 와장창 한번 무너진 적이 있어요. 바로 작년 7월 8월경인데, 자, 보시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50, 22평하고는 이격도가 많이 좁아져 있지만 62평과의 괴리가 있죠. 그러니까 요것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62평까지의 내리막길, 또 반대로 내려오면 62평까지의 반등 등등을 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62평과의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무너질 때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 한번 이렇게 횡보하거나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 또 한 번 더 밀려 내려가면 요만큼 내려왔으니까 요만큼 내려갔다가 반등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기가 참 좋습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질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오는 게 크게 투자자분들에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소조 여기입니다. 요렇게 이격이 좀 벌어졌다가 요렇게 반등 나왔다가 다시 박스 하다가 요렇게 또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격도가 벌어져 있다가 여기에서 내려와서 좁아진 거예요. 내려와서 좁아졌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멀어졌다가 좁아지는 것은 크게 투자자분들에게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자, 요런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닥에서 치고 나왔다가 요것은 다중바닥 잡는 과정들이에요. 여기는 여기입니다. 네, 여기는 다중바닥 잡는 과정. 네, 워낙 바닥에서 많이 밀려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반등 나오는 과정. 요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여기는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는 거니까 62평과의 괴리,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만큼 올라왔으니까 그럼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고,
조정이 나오면 요만큼 내려올 수 있다. 요 길이들이 다 같다라고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요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과거 뒤집어 보면 과거 2021년도 당시, 2022년도 당시로 가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상당히 저는 비슷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도 보면 연초입니다. 연말까지 시세가 아주 좋게 강하게 땡겨 놓고, 그쵸? 아, 여기 좀 데이터를 좀 더 뒤로 돌려볼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21년도 연말까지 보면요. 와, 이거 뭐 거의 미친 증시죠? 정말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 증시는 뭐 조정만 나오면 매수입니다. 조정만 나오면 올라가고, 조정만 나오면 올라가고. 그쵸? 과거 코로나 당시 때도 와장창 무너졌을 때가 또 최고의 매수 타점이었죠. 그 이후에도 2021년도, 2022년도 막 미친 듯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좀 볼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로 넘어가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대급 고점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2022년도로 넘어가면서 여기입니다. 2022년도가 여기에요. 여기 2022년도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한풀 꺾이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박스 치죠. 그리고 가격 이평선들이 50, 22평, 62평이 다 이격도가 좁아져 있죠. 그래 놓고 추세가 꺾인단 말이죠. 반등은 분명히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힘이 약하죠. 반등 힘이 약하고 그 장기 추세대에 결국은 꺾여 내려가면서 어때요? 하락장이 연출이 됩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2022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정도 가니까 이제 여기 다중바닥을 잡기 시작하고 62평 장기평을 본격적으로 좀 돌파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연중 한 상반기 내내 하락장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등 나오면 내려가고, 반등 나오면 내려가고, 그렇죠? 반등 나오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겁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도 또 2024년도로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반등 나오는 것을 또 봤긴 봤지만 지금의 주가 조정 나오는 것이 투자 여러분들에겐 또 조정 나오면 미국 증시 또 날아갈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극히 드문 지금의 이런 추세 흐름들이 저는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21,269포인트대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50, 22평, 62평들이 이제 고개를 숙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항 맞으면서 다시 내려가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추세 하락장이 연출되면서 올해 상반기 내내 어려운 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어려운 장이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투자 여러분들, 우리 한국장이 또 유럽장이 만만치 않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것을 그래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러면 그 상반기 내내 약 한 6개월, 7개월 동안 미국 증시가 다시 바닥 잡고 돌아나가는 사이 동안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이 없느냐, 다 빠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대세 하락장으로 꺾인다라고 했을 때 투자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대세 하락장으로 가는데, 그럼 내가 대세 하락장으로 가는 종목을 보유하면 안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대세 하락장으로 가는데 지수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는데 동조돼서 똑같이 아래로 꺾여 내려가는 종목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반대로 가는 종목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투자 여러분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을 투자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데, 그것을 나는 뭐 네카오가 됐던 뭐 다른 종목이 됐던 이미 많이 물려 있는데 어떻게 라고 할 때 지금의 그 시기들을 투자 여러분들이 다 빼가지고 옮겨라, 이게 아니라 비중 조절 가능한 만큼 옮기시고, 또 내가 여유 자본이 있으면 그게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투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이 정말 맞는지 단 한 주라도 한번 사보고 경험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우리 네이버가 어때요? 지금 물론 네이버가 이틀 사이에 10%가 넘게 빠졌나요? 그죠? 10% 넘게 빠졌죠. 그런데 이 추세 흐름은 어때요? 추세 흐름은 물론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추세가 잘 버텨주고 있고 오늘 62평이 무너졌어요. 그럼 최소한 네이버는 20만 원이 와장창 깨지기 전까지는 앞서서도 지지와 저항대가 겹쳤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버틸 수 있다고 보는데 와장창 깨지기 전까지는 어때요? 네이버는 버틸만 하다. 그리고 앞서서 비중 축소로 인해서 50% 비중 줄여놓고 아직까지도 저는 투자자님들에게 네이버에 대해서 강하게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23만 원에 대한 저항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될지 안 될지가 우리가 긴가민가 하잖아요. 기대감은 높으나 그러니까 강하게 아직은 비중 확대로 강하게 매수로 의견을 드리고 있지는 않다. 그럼 지금 네이버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비중 확대나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증시가 추세가 꺾여 내려가는 거나 국내 증시가 만약에 추세가 꺾여 내려간다고 할 때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아직 추세 안 꺾여 내려갔죠. 중장기 추세선들이 꺾여 내려간다라고 할 때 똑같이 꺾여 내려가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나마라도 박스권으로 버텨주고 추세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주식이 우리 네카오라면 네카오는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네카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카카오도 이제 바닥에서 추세가 위로 좀 우상향하려고 하는 그림이죠. 잘 보셔야 됩니다. 지수가 꺾여져 내려갈 때 반대로 카카오는 버티면서 올라가는지를 지켜보시면 그래도 우리 카카오 괜찮구나, 네이버 괜찮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투자자님들? 그런데 만약에 네카오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밀리듯이 다 같이 고개 꺾여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네카오 안 되겠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러면 그래, 우리 해강호정 전문가가, 암흑기 전문가가 한번 연습해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걸 찾으셔야 돼요? 바로 이런 거죠. 지수는 꺾여 내려가고 있는데 반대로 지수가 이렇게 추세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내가 돈이 없으면 한 주라도 한번 사보는 거야. 한 주라도 사보는 거야. 지수와 반대로 가네? 사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업종군, 그런 테마주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왜냐면 지수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한풀 꺾였기 때문에, 특히 코스피 지수 2600포인트 상단은 계속적으로 제가 앞서서 강조를 여러 번 드렸죠. 거기가 매물대입니다. 매물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꺾여 내려오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장세가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 이 주식시장을 보고 와, 이제 우리 종목들 막 쌍끌이 담아야 돼. 우리 이제 코스피 지수 갈 거야. 코스닥 지수 이제 저가 매수해야지. 간다. 코스피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투자자님들. 지금 이거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됩니까? 브레이크 제발 걸려라. 제발 더 내려가면 안 돼. 그나마라도 지금 우리 네카오 잘 돌려놓고 있는데 너 왜 그러냐? 제발 좀 버텨라. 저 트럼프를 가서 뒤통수한테 때릴 수도 없고, 그쵸? 지금은 그냥 버텨라. 지금 우리는 이걸 기대해야 되는 거야. 저가 매수 들어가가지고 우리 이제 지수 날라갈 거다,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다르죠.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지수 좀 더 날라가라. 그래, 2600포인트 넘어가고 더 날라가야 돼. 갈 때 더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응원해 줘야 되지만 2600포인트가 무너지면 이건 아니죠, 투자자님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600포인트 무너지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오늘 무너지면서 대거 그냥 매물이 나왔잖아요. 제가 외국인 보고 팔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 걸리를 바라야 되는 거고,
하락이 좀 멈춰서 좀 둔화되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락이 지금 강화된 겁니다. 오늘만큼은. 미국 장세가 그렇게 하락으로 급락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게 국내 증시에 반영된 거예요. 그럼 우리 네카우도 마찬가지죠.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 하락이 좀 둔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제 하락도 강했는데 오늘도 하락이 강했어요. 아직까지도 하락이 강해. 그러니까 이게 좀 둔화되길 바라야 되는 거죠. 브레이크는 20만 원에 좀 걸릴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기대해봐야 됩니다. 네, 주간 차트, 월간 차트 다 보면 20만 원에서 브레이크 걸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네. 어쨌든 2월 마감이 조금 불편하게 마감을 좀 했는데 어찌됐던 그래도 추세적으로 강했었던 게 네이버고 그 다음으로 카카오가 좀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카카오가 그래도 잘 버텨주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네카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증시가 더 많이 밀려 내려가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2600포인트가 무너졌을 때는 2500포인트 또 마지노선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증시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주식시장이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림이고 대형주들이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장세라면 결과적으로는 테마주들이 움직일 거다. 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테마주들이 움직여 갈 거니까 예를 들면 FDA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HLB 같은 종목들 시장이 브레이크만 걸리면 그쪽에서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야 이제 시장 멈췄다. 하락이 멈췄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락이 멈췄다는 얘기는 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등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락이 멈췄으니까 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식 주식 좀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잖아. 그럴 때 대형주들이 급반등이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때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당분간은 지수가 박스권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또 테마주들이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이벤트들이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3월과 4월로 가면서 우리 정치 테마주들도 투자자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본격적으로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다들 아시겠지만 뭐 확률적으로는 뭐 윤석열은 제가 뭐 윤석열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누구를 지지하거나 누구를 뭐 편애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기도 저는 싫어하는 입장이고요.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게 맞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 그 결과가 결국은 3월 초 중순경 그러니까 3월 첫째 주 또는 뭐 3월 한 중순 정도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탄핵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전후로 해서 테마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들 급등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투자자분들에게 투자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 부분도 이 어려운 장세에서 극복해낼 방법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멘탈 절대 깨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장세일수록 급등하는 종목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이런 시기에서 테마주 장세가 곧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고려하시고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려 세워지는 종목들은 당분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오늘 잘 버텼습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우리 미국 증시와는 다소 좀 반대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잖아요. 코스피 지수와도 약간 반대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카카오는 조금 더 추세 상승으로 잘 이끌고 올라가길 우린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네이버는 20만원에서 버티면서 박스권 횡보라도 나타나길 좀 기대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증시 투자 여러분들 만만치 않겠습니다. 하지만 솟아날 구멍은 있으니까 절대 주식시장에서 투자 여러분들 희망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절망하시면 안 돼요. 오로지 주식시장, 주식은 희망입니다.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현금 확보. 그래야지 내가 또 그 현금을 무기화해서
사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투자자분들에게 매도를 통해서 뭐 약손절도 할 수도 있고 또 일부 수익은 또 비중을 확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무기를 확보하고 다음 3월 달을 대비하는 겁니다. 자, 네카우 주주분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